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조광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과 재배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주제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재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과 수영 구성의 기초, 그리고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과 관련된 핵심 재배 기술, 그리고 신품종 재배 관리, 마지막으로 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재배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2022년도 사과 재배 전망은 2021년보다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33,300 헥타르 정도의 면적으로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품종적인 변동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해왔던 후지와 홍로의 재배 면적이 조금은 감소하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홍로 재배 면적이 예전 같으면 한 18%에서 한 20% 정도까지 차지했던 것이 지금은 15% 이하로 내려가서 한 1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빨갛게 그 칸이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재배 면적이 증가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몽 품종이 199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나온 품종입니다. 그 품종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시나노 골드라든지 우리 국내 육성 품종인 아리수, 이런 품종들이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기타 품종들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 생산량은 2021년 생산량은 보시다시피 재작년 2020년보다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냉해 피해도 다소 좀 많이 있었고요. 작년 2021년도에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과실 비대도 재작년보다는 좀 양호한 그런 경향을 보여서 보시는 것 같이 한 13% 정도 전체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영향에서인지 우리 가격적인 측면에서를 보면 2020년 가을보다는 작년 2021년 가을 그 도매시장 가격이 다소 하락한 걸 볼 수 있고, 이는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어떤 소비 부진과 겹쳐서 이런 가격적인 전반적인 사과 가격이 2020년도 가을보다는 2021년도 가을 이후 지금 가격이 조금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소비 동량을 동시에 같이 한번 보면, 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5년에 한 11.4kg까지도 이제 1인당 소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 이후로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0kg, 1인당 10kg 이하로 내려가서 최근 자료 2020년도 자료로 보면 한 8.1kg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통적인 우리 그 과일 품목인 사과, 배, 이런 작목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깎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대부분들은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특히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이런 계층에서는 깎아 먹는 거 귀찮다 보니까 또 사과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반해서 껍질째 먹는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기 편한 그런 과일들 소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당도가 높은 수입산 과일들이 많이 수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맛이 강한
어떤 품목에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과의 입맛이 조금 덜 들여져서 소비가 조금씩 이렇게 둔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과 소비가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기 좋은 사과보다는 소비자들이 맛있고 먹기 편하게 맛있는 그런 사과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과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것만 봐도 이런 우리가 그 패턴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 같이 소비자들이 사과를 선택할 때 대부분은 맛입니다. 맛.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선택할 때는 다소 크기와 비슷하게 보지만 예전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 맛에 중요한 이 상품의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기 좋고 굵은 과일도 일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진짜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과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과나무의 모양입니다. 굳이 이런 수영들을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가장 일반적인 우리 세장 방추형 수영 삼각 원뿔 모양이고 그리고 수고가 한 3.5m 그리고 그 제식거리는 3.5 열간거리가 3.5m 주간거리는 한 1.5m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형 방추형 이 세형 방추형은 제식거리가 세장 방추형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제식을 합니다. 열간거리가 4m 그리고 주간거리가 2m 정도로 제식을 하고 그 대신 수고가 우리가 일반 세장 방추형보다는 조금 더 큰 한 4m 정도의 수고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영은 이제 키 큰 방추형 수영입니다. 요 사진이 이제 겨울 동계 때 사진이고 이제 봄에 개화가 되고 그리고 착과가 되고 이제 수확기 때까지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기본 세장 방추형에서 조금 더 날씬해지고 키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식거리는 3.5m 그리고 열간거리가 3.5m 주간거리가 1m 정도로 제식을 하고 수고는 한 4.5m 정도까지 착과 부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좁게 심고 그래서 제식수가 많고 그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생산량에 있어서 한 300평에 한 6에서 8톤 우리 일반 세장 방추형 재배 목표보다 한 1.5에서 한 2배 정도의 생산량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세장 방추형 그리고 우리 세형 방추형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키 큰 세장 방추형까지는 입체형 수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드릴 이런 그 다축 수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삼각 원뿔 모양의 입체형 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체형 수영에서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물론 전정도 중요하겠지만 초기에 수영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인 작업입니다. 유인 작업인데 뭐 여러분들이 다 그 작업을 잘 하시고 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유인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목기 때 유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결실도 할 수 있지만 나무의 수영을 조기에 완성하고 또한 세력 관리라든지 어떤 전정 작업이라든지 착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이 나무의 작업에 그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유인 작업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두 가원이 똑같이 제식은 했지만 사과가 달리는 게 보면 초기에 유인이 미흡했던 과원에서는 사과 3년차 때 이게 3년차 때 사진인데 전혀 사과가 없고요. 유인이 잘 된 과원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가을에 사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유인을 꼼꼼하고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냥 조금 그 소홀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가 달리는 시작하는 연도도 다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이 과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투자비 회수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과가 잘 유인을 잘한 나무와 그리고 유인이 안 된 나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무조건 가지만 휜다고 해서 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가지의 어떤 생장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유인을 하셔야지 올바르고 정확한 유인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자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가지의 세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측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지를 주간에서 나온 이 측지들을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측지에서 발생하는 신초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 그리고 수평으로 하되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 측지가 휘는 거 그렇지 않고 너무 하수 아래로 극단적으로 가지를 유인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가지에 어떻게 그 신초가 발생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유인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위가 꺾여줘야 되느냐, 어느 부위가 각도를 잡혀줘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지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분지 부위가 각도가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진처럼 분지 부위는 가지가 그대로 상향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중간 부위에만 이렇게 E자를 끼워서 중간 이후에서 이렇게 가지가 휘는 것은 전혀 유인의 효과도 없고 이 가지에서 좋은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주간에서 나온 이 측지의 이 분지 각도가 정확하게 90도라든지 좀 90도 더 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상단부 가지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안 되는 뭐 한 70도 정도 그렇게 유인을 하시되 반드시 이 분지 부위가 각도가 잡혀서 이 전체적인 이 꺾여서 나간 이 측지 부위에 고르게 세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인을 하다 보면 1년차, 2년차 때는 이제 나무가 수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인을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본 키 큰 방추형 같이 키를 좀 크게 하는 수형에서는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키가 커서 상단 부위를 관리를 하려면 사다리를 타든지 고소 작업차를 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작업을 하려니 조금 귀찮아서 약간 그 상단부 유인 작업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키는 크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수형을 만들지 못하고 위쪽의 가지들이 빨리 굵어지고 이렇게 과범무한다 그러죠. 이렇게 잎이 커지고 해져 버리면은 삼각형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옆에서 봤을 때 사각형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벽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키가 커지게 되면은 상단 부위까지 유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상단 부위도 하수를 시켜서 유인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좁게 심더라도 이 상단 부위에 공간이 생겨서 햇빛이 충분히 아래쪽까지 들어가서 전체적인 과실 품질이 비슷한 과실 품질을 생산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면은 굳이 이 키를 키워서 나무를 재배할 필요가 없겠죠. 이 하단부에 모든 그 달리는 사과들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를 키워서 재배하는 것만큼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키가 크면 클수록 상단부의 유인은 더 꼼꼼하고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이 삼각 원뿔의 모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차, 4년차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주시면은 뭐 5년차 성목이 된 이후에는 크게 유인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를 갱신을 한다든지 줄여 들어간다든지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4년차 정도까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 이후로 뭐 10년 이상이 우리가 그 측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입체형 수형, 삼각 원뿔의 입체형 수형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형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 사과 농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축형 수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축이라는 의미는 그 폭이 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2축부터 우리가 구요 수형이라고 하는 아주 축을 20개까지 뽑아 올리는 그런 수형까지도 다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또 구분을 하자면 2축부터 4축, 6축, 10축까지 이 축이 갱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축인데요. 이런 2축을 포함한 다축형 수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키 큰 방추형이나 또는 일반 세장 방추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형의 키를 키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증가를 했지만 농작업 관리하기가 어렵다든지 또한 키가 커서 수고가 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하나의 축을 가지고 측지를 붙이는 수형에서 이 힘을 나눠서 2개 또는 4개, 6개, 8개로 축의 힘을 나눴을 때는 수고가 낮아지고 조금 더 슬림한 날씬한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품질도 높이고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농작업은 관리하기가 좀 편한 그런 수형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 고안된 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축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축형은 이렇게 묘목 자체가 아래 부위에서 눈접을 2개를 넣든 절접을 넣든 해서 이렇게 아예 축이 2개인 묘목으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이렇게 묘목을 심고 이렇게 쭉 이 2개의 축으로 밑에 1개의 대목이죠. 대목은 1개고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2개의 축으로 나눠져서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하나의 주간에 2개의 작은 초방추형이라고 그러죠. 아주 날씬한 방추형이 2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식거리는 기존 세장 방추형보다 조금 더 열간거리를 좁혀서 3m까지도 열간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주간거리는 1.2m 정도 줬습니다. 요 1.2m 내지 또는 더 좁게서 1m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 1.2m의 주간거리라는 것은 즉 이 거리가 1.2m, 나무 사이의 거리가 1.2m라는 것은 축간거리는 60cm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한 60cm 정도의 축간 공간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관리라든지 그리고 뭐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는 뭐 1m까지 주간거리를 좁혀서 축간거리를 50cm로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축을 특히 이런 이축 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주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런 이축 묘목을, 좋은 이축 묘목을 구해서 식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축 간의 균형이 잘 맞아지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은 처음에 심었을 때는 축간 세력이 비슷하다가도 한쪽이 빨리 굵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양쪽의 어떤 착과량이라든지 한쪽 축에는 정상적으로 착과를 했지만 한쪽 축에는 착과를 안 하게 되면은 착과를 못한 쪽 축이 금방 굵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인이라든지 측지 유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각 축에 붙었는 이 측지들이 그 굵어지는 측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대목에서 시작한 이 두 개의 축이 고르게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2축을 넘어서 4축 그리고 8축 형까지 이렇게 뭐 10축까지도 이렇게 그 축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2축을 제외한 4축, 8축 이런 다축형의 로 수형을 만들면 2축보다는 수고는 낮출 수 있어서 어떤 농작업에 있어서의 조금 편의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목기 때 이 축을 유인을 하고 또 이 축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유인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 그 세장 방추형 수형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야 될 수 있어요. 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노력이 방추형 수형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후에 축이 완성된 이후에는 훨씬 더 나중에는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축형 수형을 노동력 관점에서 사실상 지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축이 되고 다축형 수형이 되면서 각 축이 기존의 큰 입체형의 방추형보다 날씬하기 때문에, 날씬하다는 것은 이 수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폭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햇빛을 잘 받고 전체적으로 햇빛이 잘 받고 또 통풍이 잘 되고, 방제를 했을 때 약액이 훨씬 더 부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병해충 방제 효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의 방추형 수형보다 훨씬 더 방제 효율이 높아서 병해충 피해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방제 횟수도 줄일 수가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경영비의 절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형은 우리가 구요 수형이라 해서, 이 구요 수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포도 수형에서 나온 겁니다. 포도 수형. 이제 포도는 이제 그 주간을 그 옆으로 누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신초를 받아, 양쪽으로 신초를 받아 올려서 주로 이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도 마찬가지로 일단 주간을 눕혀서 거기서 나오는 신초를 뽑아 올리는데, 이거는 양쪽으로 포도처럼 양쪽으로 뽑아 올리는 거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똑바로 이제 뽑아 올리는데, 이런 구요형 수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축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축형은 2축, 4축, 뭐 8축 이런 축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축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계속 거기에 결과지를 갱신해 가면서 사과를 달아야 되고요. 이 구요형은 축을 가는 신초를 많이 받아 올려서 수시로 매년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너무 약하거나 또는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굵어서 이 결과지가 안 붙을 것 같은 그런 축들은 수시로 갱신을 해서 다시 바로바로 받아 올려서 그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효 중에도 이 나무를 한쪽으로 눕히느냐 또는 앞에서 본 이축 묘목을 양옆으로 눕혀서 양옆으로 눕혀서 재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싱글 또는 더블 구효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효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나무를 눕히기 때문에 주간 거리는 그렇게 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뭐 1.25m에서 1.5m, 만약에 더블로 양쪽으로 가지를 눕힌다 그러면 한 최소 2.5m 정도의 나무 주간 거리를 가져가고요. 그 대신 이 축들이 가지는 이 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추형 수형을 입체 수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 다축 수형 그리고 구효 수형은 평면 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평면 수형. 그래서 입체적이지 않고 그냥 평평한 옆에서 봤을 때 과일 벽처럼 보이는 그런 평면 수형인데 그만큼 이 수폭이 좁다는 걸 의미하죠. 그 수폭이 좁다는 거는 우리가 열간 거리를 기존보다 훨씬 더 줄여서 열간 거리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전에 10줄 방추형 할 때는 10줄 넣었던 거를 이 구효수를 하면 12줄, 뭐 13줄까지도 넣어서 넣기 때문에 이 구효형의 수고는 낮지만 한 2.5m 정도 우리가 성인 어른들이 손을 뻗으면 굳이 사다리를 안 타고도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수고는 같지만 제식할 수 있는 열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서는 기존 키 큰 방추형보다도 크게 수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산성도 유지를 하면서 농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물론 품질이 이 다축 수형이 품질이 더 뭐 기존 방추형 수형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재배하기 나름이지만 앞으로 방향을 봐서 우리가 이제 뭐 경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병해충에 심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런 그 수폭이 좁은 수형 쪽으로 가서 그리고 수고가 좀 낮추는 수형 쪽으로 가는 것이 경영적으로 우리가 농가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형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곧 이제 여러 지역에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제 2축 그리고 8축 후지고 이건 시나노 골드를 이제 2축으로 해놓은 가온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구효 수용은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 아니고 이제 이태리 사진입니다. 이태리에서 구효 수용을 해놨는 사진인데 요건 이제 개화기 때 요건 이제 착화된 모습인데 아마 곧 요 정도의 수영도 아마 올해 내지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영들의 변화에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이런 수영 변화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뭐 갱신이라든지 신규 개원할 때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수영을 한번 바꿔 보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개원을 하시면은 좀 더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